네, 제4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세션에서 함께 해주실 분은 최근에 세포 유래 베지클 생산용 압출 장치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한 MD뮨의 대표님이시죠. 배신규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약물 전달 플랫폼 바이오드론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 우리 배신규 대표님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D뮨 대표 배신규입니다.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약 플랫폼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희 MD뮨 바이오드론 플랫폼 기술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MD뮨은 아직 비상장 기업이고 그래서 저희 기술과 함께 회사 소개도 같이 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 많은 기업들이 사실 플랫폼 기업이 많죠. 플랫폼 기업들은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보다는 왜 이 기술이 고객들에게 필요한지, 왜 고객들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기술이 필요한지, 이 사업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MD뮨도 창업할 때 왜 이 기술로 사업화를 해야 하는지 그런 이 MD뮨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암 환자의 가족으로서 암 환자들이 겪는 그런 그 부작용, 그 힘든 치료 이런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는 획기적인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5년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3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바이오드론 플랫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투자회사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기업을 창업한 경험도 있고 이번 MD뮨이 이제 두 번째 기업인데요. 이 MD뮨을 창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기술이 이 사업이 왜 환자들에게 특히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필요한 사업인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 회사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이번에 회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승욱 박사님이 CSO로 있고 정태기 상무님이 또 CF로 근무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하는 이 기술은 모든 신약들이 그렇지만 GMP 생산하는 그 공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엑소좀 관련된 분야에서는 GMP 생산 기술이 허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잘 극복해야 되는데 글로벌하게 GMP 생산 쪽에 굉장히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마리오 지몬나 박사가 저희의 이 매니팩처링 쪽을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을 도와주시는 자문위원들은 이 엑소존 분야의 대가이신 얀 로이벨 박사와 또 에바 로데 박사를 비롯해서 국내에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께서 함께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이오드론은 이제 약물 전달 기술인데요. 가장 이제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약물 전달 기술은 합성 화합물로 시작한 그 리포좀이라는 그 약물 전달체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 처음 이제 개발이 시작돼서 사실 상당 기간 동안 이 리포좀의 약물 전달체의 어떤 대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활용이 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합성 화합물이 갖는 단점, 이제 생체 친화적이지 않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원하는 병변 조직으로 약물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 리포좀이 그렇게 이제 그 타겟 지향성, 이제 표적화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항체를 더 붙여가지고 타겟에 더 잘 가게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개발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로 각광받는 이 엑소좀이라고 하는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 입자 혹은 세포 유래 베지클
이런 기술이 세포 자체의 어떤 표적화하는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면 아주 생체 친화적으로 약물을 체내에서 원하는 곳으로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좀 관련된 연구도 이 연구는 굉장히 이제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한 10년 내에 연구 논문도 아주 급속히 그 논문 편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엑소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 입자인데 크게 한 세 가지 형태의 나노 입자를 분비합니다. 하나는 이제 엑소좀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 베지클, 세포막이 이렇게 돌출돼서 떨어져 나오는 마이크로 베지클. 그리고 세포가 죽어갈 때 나오는 아포프토틱 바디라는 그런 세 개의 입자들로 대부분 이렇게 분비하게 되는데 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세포가 밖으로 분비하는 소포다 그래서 엑스트라 셀룰라 베지클, 약자로 EV라고 보통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의 입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헤테로지니어스해서 약으로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요. 특별히 이 엑소좀을 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는 세포가 분비하는 이 입자들이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너무 양이 적어서 특별히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줄기세포 유래의 엑소좀을 얻으려면 줄기세포 배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이제 배양하는 그 값이 비싼데요. 비싸게 배양해서 얻는 엑소좀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업화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MD민에서 개발한 기술은 이 세포를 적은 양의 세포지만 그거를 압출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멤브레인의 작은 구멍을 세포를 압력을 가해서 밀어 넣으면 얘가 그 구멍을 통과하고 나오면서 엑소좀과 같은 그 비슷한 크기, 비슷한 특성을 갖는 그런 베지클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에서 분비되는 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은 많은 양의 세포에서 적은 양의 엑소좀을 얻는 반면에 저희의 기술은 적은 양의 세포지만 이걸 압출 공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세포율의 베지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이 압출 공정을 이용한 베지클 생산 공정을 실험실 수준에서 개발하고 지금은 그 GMP 생산에서 이제 임상 들어가게 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P 생산 공정을 외국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GMP 전문 전문 연구 그룹과 함께 공동으로 이 GMP 생산 공정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GMP 생산 공정이 완료되고 임상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압출해서 만든 베지클이 세포가 내는 자연 엑소좀하고 특성이 같은지 아니면 이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특성을 잘 분석해 보니 세포 유래 베지클은 이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봤을 때도 엑소좀처럼 이 원형의 그런 나노 입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세포 표면에 있는 마커라든지 여러 가지 단백질을 분석하고 크기를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RNA 컨텐츠들을 분석해 보면 이 엑소좀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엑소좀하고는 이제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차별화된 또 기능을 가짐으로써 우리 세포율의 베지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하는데 상당히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압출 공정에 의한 베지클 생산 기술은 이제 원천 특허로 되어 있는데요. 특허청에서 그 특허 기술들의 어떤 그 기술 수준을 이렇게 특허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트리플 A를 받을 정도로 이 특허가 상당히 경쟁력 있고 원천 특허다 하는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 원천 특허 이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이제 압출 장치라든지 압출 방법,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어떤 질환의 효능을 보이는지 이런 용도 발명 등등을 해서 한 10여 건의 특허를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출원하고 또 등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압출 공정에 의한 세포 유래 베지클을 그러면 이제 치료제로 어떻게 이제 개발하고 있느냐? 저희가 줄기세포 유래 베지클과 면역세포 유래 베지클 이제 두 가지 세포 유래 베지클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제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이제 침샘이 망가졌을 때 침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침샘 질환 치료제, 그리고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골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항암제를 탑재해서 암으로만 잘 보낼 수 있는 이제 항암제 개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이제 데이터 연구 결과를 좀 보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공개 질이 이제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환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날 걸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 폐가 손상이 되고 망가지면 이 폐세포를 재생해주는 약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 유래 이 베지클로 이 폐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우스의 폐를 좀 망가뜨린 다음에 거기에 저희 세포 유래 베지클을 기도를 통해서 이 폐세포로 직접 투여했을 때 폐포의 재생이 줄기세포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게 재생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관절염 치료의 경우에도 이것도 마우스 모델에서 하는 건데요. 마우스에서 골관절염을 일으켜서 그런 동물 모델에다 저희 세포 베지클을 투여했을 때 통증도 완화되고 또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효과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그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이 이 질병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퇴임했다고 소식을 봤는데요. 이 염증성 장질환은 그 치료가 되게 어렵고 또 재발이 잘 되는 그런 난치성 질환입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에도 줄기세포율의 베지클이 이 동물 모델에서 투여했을 때 그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그 질환 지수를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샘 기능도 이제 재생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경부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침샘 부분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능을 잃고 손상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제 삶의 질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난치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 줄기세포율의 엑소점이 침샘 재생을 해줄 수 있는 치매 분비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또 압출해서 베지클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항암제를 탑재해서 이 면역세포의 특성이 암으로만 잘 찾아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암 표적화하는 그런 이제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항암제 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올드 드럭이고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부작용이 심해지면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를 면역세포 유래 베지클에 탑재해서 요거를 이제 주사했을 때 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한 실험인데요. 이 A 그림은 이제 빨간 선은 독소루비신만 투여했을 때 암이 자라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 B 그림은 그렇지만 얘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시간이 갈수록 몸무게가 점차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백혈구수도 감소하는 이런 부작용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파란색은 이거를 이 독소루비신을 베지클에 탑재해서 주사했더니 A에서 보는 것처럼 항암 효과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B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몸무게가 줄지 않고
부작용 없는 항암 효과를 내는 그런 항암제를 보여주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징을 해보면 실제 암 쪽으로 많이 가고 다른 조직으로는 이제 적게 가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 이 독소루비신이라는 약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그 독성이 심한 항암제들, 그런 항암제들을 이 베지클에 탑재해서 주사하면 항암 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항암제 개발에 이제 이것도 플랫폼 기술이 되는 건데, 저희 이 세포 유래 베지클에 다양한 암종별로 잘 듣는 그런 항암제들을 탑재해서 각 암종에 맞는 그런 맞춤형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항암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유래 압출 공정에 의한 세포 유래 베지클 개발은 MD뮨이 원천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 많은 대학과 연구 그룹들이 이 압출 엑소좀을 이용한 연구들을 실제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압출 이 엑소좀, 저희가 이걸 이제 바이오 드론처럼 약물을 원하는 곳에만 원하는 약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드론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기술의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요. 이런 이 베지클 치료제는 지금 바이오 의약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선 그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혹은 면역세포 치료제. 최근에 그 많이 각광받고 있는 카티 치료제도 이제 세포 치료제죠. 그런 이제 세포 치료제의 다음 세대의 치료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셀 세라피가 아니라 셀 프리 세라피로, 왜냐하면 이 세포가 갖는 여러 가지 또 효능도 있지만 또 세포가 갖는 또 단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관도 어렵고, 또 세포가 몸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 효능만 하면 좋은데 또 부작용으로 뭐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효능을 좋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무세포 치료제, 셀 프리 세라피로 지금 이제 개발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엑소좀 베지클 치료제가 세포 치료제를 대체할 걸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이유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아니니까 보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포가 아니어서 피부에 바를 수도 있어서 아토피라든지 여러 피부 질환에 또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거는 이 크기가 베지클의 크기는 한 100에서 200나노미터인데 초미세먼지보다도 한 10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도 몸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이제 간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인데, 이 베지클은 몸 안에 구석구석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하면 폐로도 깊숙이 가서 폐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세포에는 약물을 탑재할 수 없는데 이 베지클에는 약물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탑재해서 약물 전달 기술로 몸 안에 치료제를 잘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이 베지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소좀 분야, 이런 베지클 분야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초기 기업들이지만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기술들을 많이 이제 라이센싱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코디아라는 회사는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상장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영국에는 이박스 테라퓨틱스 같은 회사, 그리고 카르민이라는 회사도 작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런 초기 기업들의 회사지만 이 분야가 지금 굉장히 핫하고 주목받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같이 협력해서 신약 개발하는 그런 이제 빅딜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분야가 얼마나 앞으로 주목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MD뮨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질환과 그렇게 플랫폼 신약 개발 기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희 사업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PIDO 모델이라고 그래서 NRDO라는 모델은 이제 구글 치시면은 다 이제 알 수 있는데 리서치는 하지 않고 이제 임상 개발만 하겠다. 리서치한 약물을 사와서
임상에 주력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한다면 PIDO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MD민에서 이름을 붙인 모델인데요. 플랫폼을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디벨롭먼트 임상은 이제 외부에 좀 더 큰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플랫폼 개발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앞서 ABL도 그렇고 거기서 소개했던 여러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회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PIDO 모델로 저희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의 압출 베지클의 그 원천 그 플랫폼 기술을 잘 개발해서 그거에 대한 다양한 질환의 임상은 여러 병원이나 또 그 기업들 이런 데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플랫폼 기업이니까 또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많은 이제 기업들하고의 그 협력, 콜래보레이션 앤 파트너링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이제 확장성이다. 확장성이 있는데 그 확장성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수평적 확장성. 그러니까 옆으로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이면은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항암제도 할 수 있고 폐질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질환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그런 확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수직적 확장성도 있어야 진짜 좋은 플랫폼이다. 요거는 이 기술이 지금 현재의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이 기술이 계속 진화되고 진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고 말죠. 그래서 저희 이제 바이오드론 플랫폼 기술도 여기에 어떤 약물들을 탑재할지, 그런 탑재 기술, 또 원료가 되는 그 세포를 어떻게 엔지니어링해서 타겟팅 효율을 강화시킬지, 뭐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 접목되면서 이 바이오드론의 기술은 수직적으로도 계속 확장하고 진화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그 융합 연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올해는 바이오드론 어워드라고 저희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자기의 기술과 이 바이오드론의 기술을 융합해서 뭔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 공모전을 이번에 시행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저희가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선별해서 이 바이오드론을 정말 그 확장을 하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D뮤는 지난 2015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이 바이오드론 플랫폼의 어떤 컨셉과 그다음에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을 이제 확립을 했고, 이걸 가지고 진짜 치료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D민의 꿈은 이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로 난치질환 환자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드론 기술이 제대로 개발이 되면 저는 이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사실 빅파마들이 수천억, 아까 이제 앞서서도 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ABL 바이오 이상원 대표님이 신약 개발하는데 뭐 1.4조 원 뭐 이렇게 든다 그러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임상 2상 3상까지 갔다가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그 임상이 드랍돼 버리고 약물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부작용 있는 약물을 우리 바이오드론에 탑재해서 이걸 원하는 조직으로만 보내줄 수 있다면 그런 부작용 없이 효능을 보이는 새로운 치료제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고, 새로운 치료제로 어떻게 보면 죽었던 약물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이제 바이오드론 플랫폼 약물 전달 그런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꿈이고,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난치료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세션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세션 MD민의 배신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MD민의 승승장구와 발전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